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계약을 제가 진행하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월세는 별로 없지만 전세나 매매의 경우 대출이 아주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대출의 비율이 정말 높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계약금을 일단 찜해 놓는다고 보냈는, 실무에서 말하는 가계약금이라는 걸 보내기 전에, 혹은 보내고 나서 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본계약서를 쓰기 전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계약금은 만약에 중간에 계약이 틀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가계약금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가계약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기니까 오늘은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라는 말이 맞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가계약금이라고 쓰지만 계약금을 보낸 거예요. 물건과 금액이 특정되고 구두로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상. 우리가 꼭 요식행위가 필요한 것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는 계약서를 써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증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건데요. 어쨌든 가계약금은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금은 만약에 보내면 계약금을 전체를 포기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고, 해제입니다. 해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배액을 상환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판례상 우리가 보낸 가계약금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가계약금만큼만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2배를 주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계약금 전체 있죠. 보통 10%를 잡았다면 그 10%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소송을 가면은 판결상으로는 사실 비율이 계약금 전체라고는 안 하고 조금 더 적긴 하지만 어쨌든 가계약금보다는 높게 나오는 게 판례의 실정입니다. 자, 이런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계약금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또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서두에 대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출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대출을 받을 건데요. 이 집이 대출이 안 나오면 나중에 계약금 돌려주시는 거죠. 계약금 돌려주시는 걸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제 경험상 실무에서 임대인의 오케이 혹은 노 비율은 반반 정도입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이 오케이의 확률을 높여야 계약이 성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문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부드럽게 이 2가지 문장, 큰 틀에서는 1가지 문장, 이 특약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을 안전하게 확인하고 알선하고 잘 조율하는 게 중개사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안 나게. 물론 임대인이 좋은 부분도, 임차인이 좋은 부분도 잘 조율을 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개사의 역할인데요. 어쨌든 이 대출을 못 받으면 이 계약 자체가 안 되고 임차인도 돈을 뜯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많은 임차인들의 혹은 매수인들의 특성상 이 특약을 넣으면 좋습니다. 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 통칭으로 제가 그냥 전세계약으로 예를 들게요. 오늘 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이 일반적으로 적으니까 보증금이 높고 대출을 많이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기준으로 제가 특약을 말씀드릴게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 만약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을 반환한다 혹은 반환키로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임차인도 마음의 안정감이 있고 동의를 한다는 의미로 같이 계약서에 이 특약을 쓸 수가 있는데, 대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부동산 거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 특약에 좀 거부감이 있거나 반발심이 있으신 임대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흔하고요. 그럴 땐 조금 더 부드럽게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구두로는 만약에 안 나가면 집이 사장님 혹은 사모님의 물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방금방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부동산들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빨리 빼볼게요.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혹은 우리가 사전에 얘기하기 전에 임대인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애초에 이런 문장으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요. 앞에 단서를 뭐라고 다냐면, 계약할 물건의 지번 혹은 물건의 문제로 혹은 하자로 대출이 불가할 시 라는 단서를 달아주면 돼요. 예를 들면 임대인의 집에 보증금이 많이 껴있어서 대출이 안 나온다, 혹은 신축집인데 갑자기 위반건축물이 찍혔다, 혹은 몰랐던 다른 경우의 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대출이 만약에 이 집의 물건 문제로, 이 집의 문제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좀 반환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오케이를 받으면
그런 식으로 계약서에 작성해 주는 것도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문장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 혹은 협조하며 임차인의 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을 반환토록 한다 라는 문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부드럽게 혹은 임대인분이 반발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출에 동의 혹은 협조하며 계약할 물건에 문제가 있을 시 계약할 물건의 문제로 인한 혹은 하자로 인한 대출 불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토록 한다 혹은 반환키로 한다 라는 문장을 달아주면은 임차인도 대출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조금 더 부드러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심사라는 걸 해요. 대출을 할 때 그냥 뭐 대출 계약서를 쓰고 내야지만 될지 안 될지를 무조건 아는 게 아니라 가심사라고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이랑 집원 알려드리고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가심사에서 많이 변수가 생기면 틀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조금의 확률을 방지하고자 이런 특약을 달자 제가 미리 다 확인을 했는데 괜찮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서에 특약을 써놓으면은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이 부분 때문에는 없겠죠.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 혹은 위약하는 것은 우리가 계약서 특약에 사실 다를 수가 없어요.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제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말을 누가 쓰겠습니까? 사실 어떤 중개사도 그런 계약서에 특약은 써주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때는 그냥 돈 물어내고 단순한 변심이니까 위약금 개념으로 해제해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출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분쟁이나 혹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월세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금리가 인상돼서 월세 선호도가 훨씬 높긴 한데요. 어쨌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특약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